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전이 뭔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전이라는 거는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불공정 거래의 규칙이라는 게 4편으로 있고 1장이 내부자 거래, 2장이 시세 조정, 3장이 부정 거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뭔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법으로 규정한 처벌받는 행위가 뭐냐? 요 처벌받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이 내부자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요게 작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부자 거래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장회사의 내부자들, 어떤 임직원들이라든지 대주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인허가권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인허가권자들, 이해관계자 중에 요 내부 정보를 알만한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 거래는 뭐 대부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세 조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고가의 어떤 매수 주문을 막 걸어놔요. 그러면 저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요 주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주문을, 그러니까 허수 주문, 고가의 허수 주문이 많으면 이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요만큼 올라오면 본인은 딱 허수 주문을 취소해 버리면 되죠. 반대로 저가 주문에 쫙 깔아서 야,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구나. 매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몰린 거, 그러니까 물량이 모이면은 주가가 떨어지겠구나라고 하게끔 의도하는 어떤 허수 주문 같은 게 어떤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통정 매매. 내가 100주 팔 테니까 네가 100주 사, 100주 사고 100주 팔고 100주 사고 100주 팔고 해서 평평평평평평 해서 주가를 올리는, 요게 통정 매매를 통한 시세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통정 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주식 수가 적은, 거래량이 진짜 적은 종목의 경우에 단수 주문을 통해서 평평평평평 해서 제가 이제 단수 주문으로 주가를 올리는 이런 행위들도 다 시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거래는 범위가 좀 넓어요. 부정거래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허위 자료를 유포를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가 이제 부정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거는 약간 법령의 범주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래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처벌을 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생긴 거긴 한데, 그럼 이게 어떤 거, 예를 들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은 내부자가 정보를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거래를 하면 내부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까지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이 거래를 하는 건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내부자로부터 직접 받은 정보가 아니라면은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안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을 때, 예전에 CJ E&M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CJ E&M의 IR 팀장이 자기네 회사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애널리스트한테 미리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좀 미리 내가 좀 얘기를 해주는데 요런 이유로 우리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쓸 때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좀 써달라, 약간 요런 취지였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애널리스트가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고객이 펀드 매니저잖아요. 펀드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 얘기를 듣고 CJ E&M 주가가 안 좋겠구나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쭉 떨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IR 팀장, 그 내부자죠. 내부자가 처벌을 받았고 1차 정보 수령자인 애널리스트가 또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거, 그러니까 자기가 손실을 미리 회피를 한 거죠. 주가가 빠지기 전에 먼저 팔았으니까. 그럼 실제로 어떤 수혜를 받은 거는 펀드 매니저인데 펀드 매니저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정보 수령자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걸 만들어서 2차 정보 수령자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내부자도 아닌데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러니까 내부자를 통해서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해커야.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내가 그 회사에서 얻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 거래에 이용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전이라는 거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세 조정, 그리고 뭐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부정거래, 넓게 보면 시장 교란 행위까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거를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융당국과 검찰에서 처벌을 하게 되는 요거를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들, 어떤 그 팀을 짜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단 작전을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획을 할 때는 주가 조작을 하려면 일종의 돈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장사를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매수 주문을 많이 내서 주가를 움직이는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돈을 대주는 쩐주가 필요합니다. 이게 돈을 뭐 빌려주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매매, 거기서 트레이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세 조정을 하려 그러면 어디서 주문을 어떻게 내야 되고, 이제 개미들의 심리를 잘 봐서 거기서 요 타이밍에서 매수 주문을 막 넣게 되면은 주가가 잘 올라가더라. 요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더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트레이더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빠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요. 개미들이 놀래. 이게 무슨 일이야? 주가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는데, 그럼 요때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인가 보다라고 해서 여기서 좀 올라가서 빠지면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요럴 때 쭉 올려서 한번 내린 다음에 반등을 시킨 다음에 다시 떨어뜨리기도 해요. 이거를 보통 좀 속칭 은어로 설거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쫙 올렸다가 한 번에 떨어뜨리면은 그 작전 세력들도 주식을 다 팔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주식을 다 팔기 전에 이게 주가가 다 빠져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좀 고가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데서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한 번씩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있구나. 그러면 개미들이 한번 또 들어오고, 이거 또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또 반등을 줘서 개미들이 또 이제 바닥이겠거니라고 해서 주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트레이더들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 그리고 여기서 기사가 좀 중요해요. 기자들이 기사를 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이게 주가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안 붙어요. 개인들이 잘 안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기사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간 거가 뭐 이런 이유다. 뭐 공급 계약이 뭐 있다. 뭐 신기술이 개발됐다.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뭔가 기사가 좀 나와줘야 개인 투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이게 이래서 오르는 거구나 라고 해서 주가 상승의 이유가 설명이 되면 탄력적으로 쫙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자들이 껴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 기자들이 여기에 왜 끼냐 라고 하면은 진짜 그게 몰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보도자료 같은 거 이렇게 주고 하면은 이제 와갖고 좀 사업 설명도 좀 해주고 그러면 그냥 뭐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사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 취재원들하고 만나다가 뭐 그래도 한번 권 기자 이거 기사 한번 써주세요. 그럼 내용 보고서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뭐 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돈을 받고서 해주는 거야. 대주주한테 뭔가 돈을 받고 그런 기사를 써주고, 아니면은 그런 기사를 써주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런 사례도 예전에 한번 적발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굳이 기자들을 통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기자들을 통하게 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신력은 기자들이 더 있지만 거기서 기자들이 괜히 관심 가져가지고 이 회사 나쁜 회사구나 그래갖고 막 비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뭐 리딩방을 이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보를 뿌리기가 되게 쉬워졌잖아요. 뭐 텔레그램에서 리딩방에서 뭐 어디에 무슨 호재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받은 글, 뭐 루머, 찌라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정보를 뿌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어서 여기에 뭔가 그 커뮤니케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쩐주 같은 경우가 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쩐주는 예전에는 사채업자들이 많이 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사채업자들도 하긴 하지만 여기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제도권 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쩐주의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걔네가 기획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줄이 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쩐주의 행동만 보면, 행위만 보면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요. 그리고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다 갚아요.
그러면은 은행이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한 제가 잘못한 거지 은행이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쩐주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쩐주는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한 거는 그런 기획자, 그리고 기획자, 이거 작전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게 쩐주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라임 사태 관련한 월간지 기사를 보니까 라임의 김봉현에게 1,000억 원 자금된 사채 시장에 대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어요. 이게 월간 조선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뭐 명동 사채업에 뭐에서 대부업 1인자로 올라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는 거고, 여기서 표현으로 쓰자면은 라임에서 그 작전을 했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말이라고 하고 마주가 따로 있다. 말의 주인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고 다른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잘못한 게 없고 모든 것을 법대로 처벌할 것이다라는 그 분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쩐주라는 분들이 하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을 빌려준 게 잘못한 건가? 이게 불법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 대부업을 했다 그러면, 불법 사채업을 했다 그러면 불법이겠지만, 그 작전에 그 사람이 직접 연루가 돼 있다. 뭐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저런 걸 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게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채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사모펀드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 그 주식담보대출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얘네가 시세 조정을 하는지 무자본 M&A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이 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게 무자본 M&A라는 형식으로 많이 요새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요새는 자금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자금이 좀 많아지고, 이게 제도권 금융,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공시 의무 같은 게 굉장히 낮춰져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을 태워서 뭔가 좀 이런 쪽에 좀 나쁜 쪽에 쓰이는 자금들도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의 작전의 어떤 선수들이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전하는 방식은 예전에는 이제 상장사를 인수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상장사를 인수를 안 하고 그래도 대주주는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사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주주와 회사는 그냥 있고, 그냥 외부 세력이 내가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올려서 팔고 나오는 요런 행위가 이제 대주주를 안 끼고 하는 건데, 이게 대주주를 섭외를 안 하면은 그 작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주가를 딱 주식을 매집을 하고 주가를 쳐 올렸는데 제일 주식이 많은 대주주가 우리가 주식을 던진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작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를 팔 게 아니라면, 회사를 계속 유지할 거라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주식을 팔고서 주가가 쭉 빠진다.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만약에 여기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뭔가 액션을 보인다 그러면은 작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를 꼭 섭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뭐 저런 거죠. 대주주를 직접 개입을 시켜서 뭐 이렇게 뭔가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섭외를 해서 제가 이 작전 끝나고 나면 얼마를 수익금으로 드릴 테니, 아니면 성금으로 얼마를 드릴 테니 우리가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주식 거래를 하지 마라, 이 정도만 좀 지켜달라 라는 식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기서 대주주가 욕심이 생겨서 다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걸 판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뭔가 작전이 깨지고 뭔가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면서 되게 안 좋은 그런 말로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게 실제로 대주주가 주식을 던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작전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그 안철수 테마주라 그래서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대주주가 그냥 주식을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대주주가 전량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완전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주주는 이게 투기에 대한 경고라는 차원에서 대주주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까 그 작전을 할 때 또 플레이어들 중에 대주주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 없으면 작전을 하기가 어렵다. 그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아예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죠.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대주주가 작전 세력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전문 선수들을 고용을 해서 주가를 띄우는 그런 방식인데, 아니면 꼭 자기가 주식을 꼭 자기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유상증자를 앞두고서 가격을 좀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선수들을 고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은 아닌데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띄우는 어떤 그 심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어떤 그 자본 차익, 그 유상증자의 어떤 차익이 많이 생겨서 자본금이 더 커지는기 때문에 뭔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호재를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여의도의 뭐 특정 중국집에 가면은 꼭 그렇게 IR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거나 애널리스트를 모아서 하거나 그러면 자기네가 뭐 무슨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면 이제 맛있는 밥도 사주고 거기에 뭐 선물도 조그만 거 하나씩 줘요. 이렇게 골프공 같은 것도 주고 뭐 여행 뭐 여권 지갑 이런 것도 막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주고 이런 식의 선물 주고서 막 이렇게 뭐 뉴스를 줘서 이게 이런 뉴스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사 보니까 좀 얘기가 되네 해서 뭐 기사를 쓰고 나면은 나중에 보니까 왜 저러지 싶으면 꼭 이렇게 유상증자를 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IR을 하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트레이더를 고용해서 차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IR 했던 내용들이 허위 정보거나 이러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